시청자 질문인데요. 네. 그러니까 베트남 신부 비자 발급 결격 사유가 주된 원인이 뭡니까? 자, 일단은 첫 번째가 소득이죠. 신랑분 소득. 근데 그 작년하고 지금 조금 바뀐 건 있습니다. 뭐가 바뀌었냐면 작년에는 세무서 소득금액 증명원에 직장 다니는 분들이 금액을 충족을 해야 됐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 뭐 자영업을 좀 하다가 이분이 작년 연말이나 뭐 가을에 직장을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직장을 쭉 다니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분 소득금액 증명은 작년 거 얼마 안 나오잖아요. 지금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대상에서 문제가 삼았어요. 근데 지금은 자, 작년까지만 올해 1월달부터 이분이 계속 직장을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 부분은 근로자 원청징수를 발급해서 대사관에 넣었을 때 인정이 된다는 이제. 그러니까 대신 4대 보험 들어가고 건강보험에 보면은 제약 직장 가입자라고 나오고, 작년 소득은 작아도 원래 계속 다니고 있을 때 근로자 원청징수 발급해서, 만약에 지금이 6월달이잖아요. 6월달 같으면은 1월달부터 5월달까지 근로자 원청징수 발급하면 돼요. 그거는 이제 회사에서 세무사한테 맡기는 거야. 세무사 쪽에서 발급을 받아요. 그렇게 넣고 추가적으로 통장에 입금된 월급 기록 좀 추가적으로 복구해주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문제가 안 된다는 거. 조금은 너그러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좀 최근에 문의 오신 분들 중에 있는 게 뭐냐면은, 신랑분들 전과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 성폭행, 가정폭력, 이런 거 있는 분들. 자, 지금 현재 법무부에서 법규상으로 가정폭력은 원스트라이크 원아웃 제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성폭행, 아동학대 이런 것들은 현재 10년이에요. 10년 지나면 없어요? 네, 10년 지나면 결혼을 할 수 있고 10년 제한에 걸려 있는 거죠. 그게 언제냐? 형이 종료된 날로부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집행유예 끝나는 날부터예요. 그날 선고된 날이 아니고 벌금은 선고된 날부터겠죠. 벌금은 납부한 날로부터, 또 벌금을 낸 날로부터 10년. 근데 최근에 이 문제로 제가 이제 제 지인분이 영사관에 가서 영사님을 상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5년 정도 지나면 나머지 참고를 해서 그 내용을 보고 어떤 사유 때문에 그렇게 되는가 참고를 해서 비자 발급을 해줄 수도 있다. 일단 5년 이내로 무조건 제한은 한다. 요 정도로 좀 완화가 됐어요. 근데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 가정폭력 때문에 문의가 들어왔는데 이분은 2년밖에 안 지났어요. 안 지나니까 어떤 업체에 상담을 하니까 뭐라고 하더냐. 사유서 적으면 돼요. 사유서 적으면 될 것 같으면 그럼 법규가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가정폭력을 이렇게 한 사람 중에 자기가 실제 때려서 가정폭력이 일어날 수 있지만 대부분이 부부싸움 할 때 여자 쪽에 어떤 문제가 있어갖고 순간적으로 헷가닥 가거든요. 제가 들은 분 중에 자기 와이프가 뭐 바깥에서 외도하는 현장 목격하면서 거기서 그 남자하고 자기 와이프를 때려갖고 신고가 들어와갖고 이 가정폭력이 돼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 현재 우리나라 법에는 10년이고 가정폭력은 원스트라이크 원아웃 제도인데 5년 정도까지 제한 두고 나머지는 참고한다. 요 영사님 이거는 말씀이에요. 근데 다른 회사 다니면서 다른 결혼회사나 뭐 행정사, 특히 행정사 분들 진짜 결혼 서류에서 모르는 게 행정사 분들입니다. 사유서 적으면 돼요. 될 겁니다. 왜? 나중에 안 됐을 때 자기들 책임 없어요. 아니
결혼시켜놓고 서류 진행할 때 안 돼도 책임을 지줍니까? 물어보세요. 아마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규정에 걸려 있는 분들은 5년이 지나야 된다는 거는 확실히 알고 계세요. 지금 그것 때문에도 비자가 불어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고 가장 많이 불어대는 게 일단 소득이고 첫째, 응? 소득이고 그 다음번에 전과 기록. 사실 이 두 가지죠. 그러면 거꾸로 신부의 경우 비자가 거부되는 경우가 있나요? 신부는 한국을 한번 가서 불법 체류했던 사람들이죠. 그 베트남 마담들이 결혼을 시킬 때 신부가 한국 가서 불법 체류를 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 결혼을 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과거에는 불법 체류하면 5년이 지나만 됐다가 10년으로 지금 제한 더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지금 현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 한 번 불법 체류했던 사람은 결혼 비자는 주지 마라. 왜? 한국에서 중간중간에 이것저것 사면령이 많았잖아요. 불법 체류 사면령인데 결혼 비자는 사면령도 주지 마라. 사면령 받아간 사람도. 다른 비자는 사면령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받을 수가 있어요. 뭐 노동 비자나 뭐 관광 비자나 조건이 되는 사람들 되는데 결혼은 사면을 받았던 사람도 지금 안 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구독자 중에 한 분도 지난번에 저한테 연락 온 사람도 있어요. 한국에서 불법 체류했던 여성을 베트남에서 소개받아갖고 결혼을 했는데 비자가 불허가 된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 결혼시킨 사람이 안 된다고 안 카드냐고 하니까 뭐 된다 카던데요. 참 답답한 노릇이죠. 그 책임은 오로지 신랑이 가지고. 자, 제가 맞선 볼 때 신부 한 명이 줄기차게 불법 체류했던 신부가 맞선 보러 오는 신부가 있었어요. 나 너 안 된다. 한국 못 간다 해도 줄기차게 오더라고. 기어이 어느 날 보니까 우리 통역이 그래요. 그 신부 결혼했어요. 한국 사람 결혼 다른 사람 했어요. 내가 야, 그 신부 비자 어떡하려고? 아니나 다를까 지금 비자 불어댔어요. 그러면 또 한국어 시험 패스를 못하면 또 어떻게 되나요? 비자 신청 자체를 할 수 없죠. 자, 우리 한국어 학당을 다니고 이수를 하고 한국어 시험 영사관 시험을 보잖아요. 영사관 시험에서 지금 요즘 보면은 영사관 시험의 합격률이 한 70% 정도 돼요. 30%는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3수, 4수, 5수생들까지, 그런 분들 있는데, 비자 접수 자체를 못 해요. 그럼 한 번 떨어지면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또? 보통 다음 달 시험. 네 다음 달 달 있어요. 시험. 자, 학당 기수별로, 학당에 이제, 과거에 이제, 학생 수가, 신부들 수가 많았을 때는 한 달에 2번 개강을 했어요. 개강을. 초에, 중반에. 근데 지금은 이제 초만 해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기수 시험이 한 달 후에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첫째 주 토요일 날, 3개월 다 수료하고, 첫째 주 토요일 날 저녁, 그다음에 오전에 일찍 영사관에서 이제 감독 나와서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불어됐다? 그 다음 달 또 재시험. 또 재시험. 저희가 지금 신부들 중에 사실 한 분이 떨어져 갖고 한 분이 있었어요. 신부가. 다시 재시험에서 합격해서 한국 갔어요. 그럼 최대 몇 수까지 하나요? 신부들이. 여자님들. 자, 여담으로 제가 학당에 지난번에 한번 듣기로 5수생도 있다 소리 한번 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학당에서도 재수는 마지막 그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그는 반을 편성해갖고 보충 수업을 해줘요. 3수생 이후부터 뭐 돈을 좀 낸다 하는 말이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3수생 이상이 없어갖고 그건 모르겠는데 근데 가장 많이 떨어지는 게요. 베트남 사람 에이전시 쪽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기숙사 생활에서 공부에 그만큼 통제를 안 해요.
한국 분들이 이제 에이전시 가는 분들은 그래서 기숙사에서 좀 공부도 좀 하라고 이렇게 많이 푸시를 하니까 그나마 공부를 하니까 그렇고, 베트남 에이전시들은 그 자체 푸시가 없어요, 아예. 그러다 보니까 학당 다지고 지 혼자 공부 안 하던 신부들이 기숙사 와서 혼자 공부합니까? 안 하죠. 그렇게 시험 보니까 막 불합격 나오는 거죠. 그럼 번외 질문인데요. 네. 만약에 그 검증 과정에서 대기하는 과정에서 신부가 문제가 발생했어요. 신랑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신부를 한국에 못 들어오게 하는. 일단은 자 어느 정도냐면 결혼을 진행할 때 문제가 되면 그건 빨리 바로 파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진행을 이제 하는데 신부가 이제 학당 다니고 이제 서류 진행을 할 거 아니에요. 저는 문제가 있으면은 베트남 혼인신고 하기 전에도 1차적으로 한 번 더 체크. 마지막 한국 혼인신고 하기 전까지는 본인이 확신이 들어야 해야 돼요. 한국 혼인신고 하기 전에 확신이 들었을 때 한국 혼인신고예요. 왜냐면 한국 혼인신고까지 해놔갖고 만약에 파혼이 되면 본인은 이혼을 하고 또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 혼인신고는 결혼하고 신부가 학당을 마칠 무렵 정도 됐을 때 그때 한국 혼인신고를 해야 된다는. 그러면은 그 사이에 확신이 드냐 안 되냐 본인이 판단해야죠. 자, 업체가 한다 그러면은, 근데 가장 문제가 저거예요. 신랑분은 판단을 했어요. 업체에다 이야기하면은 업체는 아니라고 하죠. 아, 괜찮아. 그렇게 해서 이제 거의 입국이 한 며칠 안 남았어요. 한국에. 그럼 어떻게 자, 못 오게 해야 된다. 비자를 신청한 상태에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 바로 영사관에 보정 철회를 넣어야 돼요. 보증 철회. 예. 본인이 보정 철회서 작성해서 인감도장 찍고 인감증명 첨부시켜서 우편으로 보내든가, 아니면 영사관에 본인 당사자가 직접 와서 보정 철회를 하면은 신부가 보정인이었기 때문에 비자가 발급이 안 나옵니다. 그게 이제 비자 신청 취소를 시키는 거죠. 최근에 이제 몇 분 그런 분이 있었어요. 비자 철회한 게 뭐 지난번 우리 방송에서 베트남 여성이 남자친구 생겨갖고 했던 분도 그 케이스예요. 대사관에 보정 철회서를 제출하면은 일단 신부 비자가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신부가 만약에 비자가 발급된 상태에서라도 하면은 일단 여권을 뭐 안 주는 수밖에 없잖아요. 여권을 신부가 가지고 있다면 신부는 언제든지 비행기 표권을 받아 한국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최종적인 저는 판단은 그래요. 그 뒤에까지 가도 그러니까 무조건 한국 혼인 신고 이전에 본인이 진짜 확신이 들어야. 저희는 무조건 한국 혼인 신고 전입니다. 지금도 현재 제가 하나, 둘, 3명 혼인 신고 보류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보통 한국 혼인신고 3개월에서 4개월 사이 정도 사이에 혼인신고하는데 5개월, 6개월, 7개월까지 간 신부들이 있어요. 혼인신고 보류예요. 확신이 들기 전에 안 해요. 파혼을 하든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럼 신랑 입장에서는 베트남 혼인신고가 돼 있어도 한국에서의 법적 책임은 없는 거죠. 그렇죠. 한국에서는 그분이 한국 혼인신고가 안 돼 있으면 다시 파혼하고 재결혼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한국 혼인신고가 돼버리면은 이혼을 해야 되는데, 이혼을 하는 것도 베트남 여자가 동의해주면은 변호사 사가지고 빨리 돼요. 근데 뭐 그 동의 안 하고 이렇게 하면은 혼자서 연락하면 6개월, 7개월, 8개월씩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혼인신고 하기 이전에 충분히 100% 내가 우리 와이프 좋다 생각이 들었을 때 하시라는 거예요.